챔피언 됐을 때 그 프로파일에서 좀 바뀌신 게 있어요? 프로파일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로스팅은 약간 좀 기술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감각인 것 같으세요? 아, 여기에 굉장히 놀라지. 굉장히 반반으로 나뉘잖아요. 수입 온도는 이제 로또에서 로또 사이로 수입을 하시는 편이세요? 에티오피아 워시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왜 데이트 내추럴을 고르셨어요? 아, 그거는 정말 그거는 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블랙업 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고정민이라고 하고요. 2024년 IKRC 챔피언입니다. 작년에 우승자 인터뷰를 블랙업 커피에서 촬영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그 말은 즉슨 올해 카페쇼면 다른 챔피언이 나오고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참 빠르네요. 되게 대회 우승하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블랙업 커피에서 이제 좀 정민님의 이제 위상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아, 위상의 변화 뭔가 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여전히 저는 이제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숨어서 이렇게 로스팅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카페쇼에서 네. 이게 연예인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혹시 이제 에피소드 있었나요? 알아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네. 돌아다녔는데 네. 한 2시간 가량 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네. 네,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연예인병 그런 거는 해결됐고 평소처럼 네.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해운대점에서 주로 근무하세요? 아니면 서면점? 이제 부산에 있는 매장을 로테이션을 조금씩 돌고 있어서 지금은 서면점에서 고정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또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서면점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이카와 이야기거든요. 벌써 KCL 접수 시즌이에요. 벌써 그죠? 맞습니다. 또 참가 접수 기간이고 이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평소 개인적으로 이제 이카를 사용하시죠? 네. 보통 그럼 주로 커피 드실 때도 로스팅을 해서 드세요? 아니면 다른 커피를 드세요? 쉬는 날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네.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네. 커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남이 해준 걸 좋아하긴 합니다. 네. 남타커. 네, 남탓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좀 단점이 네. 제가 로스팅하고 제가 추출한 커피는 되게 즐기지를 못하고 항상 평가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부족한 점부터 찾게 되고 하다 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즐길 수가 없고 다른 카페에 가거나 남이 타주는 커피를 먹으면은 일단 그냥 서비스와 설명 그리고 맛 그런 것들이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저는 네. 보통 다른 카페에 가서 커피를 즐기곤 합니다. 챔피언 됐을 때 그 프로파일에서 좀 바뀌신 게 있어요? 전체적인 틀이나 네. 제가 추구하는 커피 그런 방향은 바뀌지 않았는데 프로파일적인 부분에서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발전하는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태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를.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퍼블릭 커피나 디에스 커피 갔을 때 먹었을 때는 괜찮아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이제 프로파일 잡을 때 좀 제대로 프로파일이 안 잡혔던 혹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먹었는데 다사야 내추럴이었었거든요. 생두를 네. 어쩌다가 접할 기회가 생겨서 먹었었는데 과일 느낌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베리드 트레이드 거. 맞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맛있게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었는데 조금 라이트한 그런 로스팅을 하면은 과일보다는 약간의 풋내가 나고 뒤에 스크린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래도. 맞습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포인트보다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과일 느낌보다는 약간 그을린 향, 좀 어두운 향미 같은 것들이 나고 그 중간에서 과일 향미가 이제 빵빵 터지는 네.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게 꽤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도는 끝까지 이제 베스트 프로파일은 성공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만 하다, 뭐 판매 가능하다 정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느낌이 제일 잘 사는 포인트는 네.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생도는 이제 우승했을 때 퍼포먼스까지는 안 나왔다. 그 정도죠? 맞습니다. 좀 이건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로스팅은 약간 좀 기술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감각인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견해. 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네, 그냥 개인적인.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로스팅 기술 혹은 감각. 맞습니다.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로스터분들 보시면은 네. 굉장히 반반으로 나뉘잖아요. 오로지 감각으로 하시는 분과 네. 프로파일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네. 분 네. 있긴 한데 저는 결국에는 로스팅은 기계가 해주는 거고 결국 커핑을 하고 네. 그 감각적인 부분으로 프로파일을 설계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프로파일 수정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센서리적인 부분이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이 제일 중요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프로파일이 없어도 감각만으로도 로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스팅 중간에 샘플봉을 뽑아서 그런 향미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커핑을 해보고 어느 부분에 단점을 보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바꿔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보다는 이제 감각. 맞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네. 반박씨, 님말 다 맞음. 감각을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고, 이제, 기술은 뭐 계속 경험이 쌓이면. 맞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하면 이제 산지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 이제 1등 부상으로 네. 이카 플러스 산지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 우승 인터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카 앞으로 오시면 산지 어떤 게 좀 더 좋으세요? 하니까 고민도 안 하시고 맞습니다. 산지도 기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산지? 네. 기대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때 그 우승자 부상이 어느 나라였죠? 멕시코로 가게 됐어요. 네. 멕시코. 산지 투어 하시면서 인상적이셨던 순간 있으세요? 멕시코 남부 쪽을 위주로 이제 산지를 다녔었는데 네. 치아파스라는 주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첫 번째 갔었던 농장이기도 한데 가족들이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가족들이 내추럴하게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리고 수확을 하고 그 많지 않은 소량의 그런 생두들을 판매를 해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 생업이죠.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좀 트레디셔널하면서도 새로운 가공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끊이지 않고 배우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 네. 그냥 자라고 있는 그런 많은 커피 나무들도 좀 호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름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엄청난 최첨단의 장비나 그런 것들이 없지만 손수 이렇게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었고 커피를 소중하게 다뤄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핸드픽도 해봤었는데 비탈길에서 핸드픽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몇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비탈길에서 핸드픽 작업하나요? 맞습니다. 이 산이 거기 농장에는 비탈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 커피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고도도 높은데 이제 평탄한 적이 거의 없어서 맞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커피의 소중함 분쇄도 잡을 때 무심코 버리는 커피 온도를 네, 맞습니다. 린신도 최대한 적게 4알씩만. 4알씩? 4알씩만. 린신은 무조건 4알만 합니다. 작년 챔피언 블랙어의 마크님 시우트컵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우트컵은 이제 취지는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전달하면 좋을까라는 취지고요. 스페셜티 커피에서 좀 제일 중요한 생두, 로스팅을 짧은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로스팅된 과정까지 시연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형님이 이제까지 커피 인생에서 가장 좀 영향을 줬던 생두를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오늘 어떤 커피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제 취향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되게 깨끗하고 꽃향기 나는 그런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공은 워시드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꽃향기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게이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게이샤. 게이샤인데 이제 또 게이샤가 공교롭게도 파나마 땅에서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파나마 게이샤 워시드로 가공된 커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스페셜티 커피 처음 반응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신 커피 중에 이제 뭐 스페셜티 커피의 역사랑도 맥락을 같이 하네요. 파나마 게이샤. 이 생두 한번 보여주실래요? 카메라? 이 생두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파나마 게이샤 워시드 프로세싱이고 농장은 혹시 어느 농장이에요? 파나마 게이샤는 또 에스메랄다 농장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재배가 됐고 에스메랄다 농장은 워낙 또
땅이 크다 보니까 구역이 4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파라미오라는 지역에서 재배가 됐고 노리아 게이샤입니다. 에스메랄다는 이제 노리아 게이샤. 네. 이거는 이제 블랙업 커피의 자산인가 아니면 개인 생산인가요? 이거는 개인 자산입니다. 촬영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파나마 게이샤, 네. 스페셜티 커피 꽃 시트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때깔부터 이제 파나마, 난 파나마야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트레이본드는 이제 로또에서 로또 사이로 수입을 하시는 편이에요. 작년 대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대회 결승 때도 에티오피아 월시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118도에 투입을 해서 210도에 배출하는 프로파일을 사용했었습니다. 오늘은 100도로 투입하신 좀 프로파일 사용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극초반에 줄 수 있는 이카와가 줄 수 있는 열량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투입 온도를 낮추고 조금 더 초중반에 빠르게 수분을 날리면서 일로인 구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끔 강한 화력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생이 벌써 끝나서 온도를 하나만 노리아 게이샤 50g 로스팅에서 이제 44.3g 정도 나왔습니다. 역시 하나만 라이트죠, 그죠? 라이트 로스팅.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로스팅이 몇 분 됐죠? 4분 54초에 배출했습니다. 지금 이 촬영장이 이제 커피 향, 로스팅 향. 파나마 로스팅된 향도 좋네요. 파나마 게이샤의 이제 꽃향겨, 이제 신선한 그 커피의 엔자메틱 향을 살리기 위해서. 네. 자, 이렇게 로스팅하셨고, 자, 그럼 추출을 이제 해볼 건데, 자, 세팅은 대회 세팅 그대로네요, 그죠? 네, 좋았던 기억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는 네. 플라스틱으로 된 네. 하료 드리퍼를 사용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특이하게 01 사이즈와 02 사이즈를 두 가지를 겹쳐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네. 이 이유는 중간에 파라곤 칠링락이 있습니다. 아. 칠링락을 이제 뜸을 포함해서 네. 1차 투어까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놔뒀고 스탠드가 따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사용하기에는 좀 고가이기도 하고 또 대회장에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리오 02 사이즈를 중간에 깔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추출하다가 중간에 간편하게 빼버릴 수 있게끔. 네. 그 아까 여기 드리퍼 필터지를 좀 이렇게 가위로 자르셨는데 이건 뭐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필터지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네. 요 밑에가 약간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으로 예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각쪽으로 이렇게 물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곤에 제대로 안 맞는 수 있으니까 일자로 떨어지게끔 필터지를 린싱하고 가위로 오려서. 맞습니다. 이야, 젠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커피는 이제 바로 분쇄를 해서 몇 g을 사용하시죠? 커피는 18g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물은 290까지 부어서 비율은 약 1대 16 정도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르면 이렇게 중간에 예쁘게 떨어집니다. 50, 그러네. 네. 가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퍼지는, 맞습니다. 디테일이 숨어 있었구나. 50g으로 이제 블레밍 하셨고, 네. 이제 지금 약간 커피 이제 덕후님들, 커피 홈바리스타 중에 고수님들은 이제 지금 딱 눈에 띄게 보이시는 게 지금 정민님이 추출 구간별로 계속 이렇게 좀 버려내시거든요. 왜 버려내시죠? 그쵸? 보통은 레포터가 주둥이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바로 추출하면은 여기 예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물이 조금 식은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야. 여기 2차 추출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드디어 시프트컵이 끝났습니다. 자, 커피 생두부터 이제 로스팅 해주셨고, 그리고 커피 한 잔까지. 네, 지금 향이 계속 너무 무럭무럭 올라와서 이미 잔이 다 따라버렸어요. 지금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정민님의 이제 커피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파나마, 이제 에스멜라다, 노리아 게이샤 워시드. 한번 짜는 거 먹어볼까요? 네. 자. 아카시아 꽃향. 맞습니다. 네. 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제가 잘 모르는 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한 잔에 담긴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커피가. 네. 저는 깨끗한 커피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게 굉장히 흰색 꽃이 네. 많이 연상되고, 자스민, 아카시아 이런 흰색 꽃이 연상되고, 아마 식으면은 약간 복숭아 같은 느낌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안 느껴지긴 하는데, 그리고 잔미가 없고, 막 불필요한 쓴맛 이런 게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충분히 방금 말씀해주신 컴퓨터들이 선명도가 더 높다고 할까요? 네. 물의 온도는 몇 도 쓰셨죠? 93도 93도? 사용했습니다. 네. 약간 식으니까 산미도 올라오고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핵가루 계열의 약간 립톤 아이스티 같은 느낌? 좀 주시한 느낌인 것 네. 같습니다. 왜 좀 파나마 커피가 인상적이게 남으셨어요? 근데 저는 음식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너무 센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거나 네. 너무 특색 있거나 네. 그런 것보다는 은은하고 깨끗하고 또 간도 너무 세지 않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아재 입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원래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워시드를 찾게 됐고 에티오피아 워시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티오피아 시드도 근데 왜 데이트 내추럴을 고르셨어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 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실 잘할 수 있는 거는 에티오피아 워시드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에티오피아 워시드를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대회를 나오시는 분들의 데이터나 조언이나 심사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컵이 깔린 것 블라인드로 먹었을 때 뭐가 더 임팩트를 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내추럴에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현실과 타협을 하고 이야. 밀리지 않겠다. 소신을 버리고 소신을 대회를 위해서. 와. 대회를 위해서, 이게 성적을 위해서죠. 와. 성적을 위해서 내추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야. 기호 이제 보통 이제 로스터분들이나 발사분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이제 마인드가 대회 때 나의 커피를. 네. 근데 어쨌든 대회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임팩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은은한 커피보다는 이제 임팩트 있는 내추럴 네. 준비된 남자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 이제 대회 때는 바뀔 수 있는 남자.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요. 굉장히 오글거릴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고 좀 철학적인 질문. 제가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정민님이 이제 커피 한 잔이 되신다면 어떤 산지 어떤 품종이 되고 싶으시세요? 사실 오늘 이때까지 네. 파나마 게이샤를 계속 언급해오고 좋아한다라고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서 애착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산지가 전 에티오피아입니다. 진짜요? 네. 나중에 에티오피아 산지도 좀 가보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이제 수많은 커피들이 있어도 그 때와 산지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에티오피아인 것 같아요. 어디 있어도 찾을 수 있는 게 에티오피아고 가격 대비 산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꽃향기나 과일 느낌이 너무 잘 사는 게 거기는 굉장히 신비주의라고 할까요? 토착종이라고 표기를 하고 어떤 품종이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 정확하게 추적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다. 이게 우리다. 약간 이런 뉘앙스 바이브가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가의 커피 스페셜티 시장은 이제 파나마가 유명하지만 아라비카의 기원지 에티오피아. 맞습니다. 기원지입니다. 워시드. 네, 워시드. 웬만한 워시드가 되고 싶으세요, 강훈? 에티오피아 토착종 워시드가 되고 싶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제5회 IKRC 챔피언 정민님의 스페셜티 커피 성향까지 알아보는 이제 좀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올해 참가를 고민하시거나 참가하실 예정이신 참가자 선수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일단 저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취미로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챔피언 누구든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몇 달간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뭐 좋든 나쁘든 나오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런 시간들이 너무 값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상금과 상품이 이 카와를 또 새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다도 산지를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때 예전 인터뷰 때도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갔다 와보니까 이제 커피인이라고 하면은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다. 가서 직접 어떻게 지배가 되고 그렇죠. 내 손으로 수확을 해보고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커피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저 말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카와는 이제 커피 산지와 로스터분을 연결하기 해주기 위해서 만든 기기이기 때문에 IKRC 우승하시게 되면은 그 샘플 로스터랑 산지연수 특전 상품이 있거든요. 대회에 참가자 수는 이제 6월 30일까지이고요. 그리고 대회 관련 공지사항은 코리아 커피 리그 사이트 공지사항이나 혹은 인스타그램 이카코리아에서 확인해 주시면은 대회 관련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운이 아직도 입안을 이렇게 돌아요, 지금. 커피 하나만 위샷.